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갤러리 이제 저희 미술계 약간 선봉이신 분들 모시고 NFT에 대해서 실제로 약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트 옥션, 마켓플레이스 이런 다른 분들 모시고도 해봤는데 좀 되게 다른 느낌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일단 개별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원앤제이 갤러리의 박원재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원앤제이 갤러리에 대한 소개랑 갤러리 대표로서 하시는 업무, 미술 시장에 대한 최근에 주로 보시는 관심사가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앤제이 갤러리의 박원재라고 하고요. 원앤제이 갤러리 2005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국에 있는 젊은 작가들이 해외에서 소개가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앤제이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앤제이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갤러리로서 그 여러 국제 아트페어에 꾸준히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십수명의 작가들과 전속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리스트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미술계 화두다. 지금 유동성이 불어나면서 미술 투자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업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저한테 가장 큰 관심사고요.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핫하다 해서 꼭 그게 건강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베네핏을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 놓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디렉터님께 우선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BHAK에 대한 소개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디렉터라는 그 포지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디렉터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술 분야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전반적인 문화 트렌드 이런 거 관심 갖는 게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HAK 갤러리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기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과거 전신 박영덕 화랑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박영덕 화랑은 1993년부터 이제 개관을 해서 청담 1세대에서 이제 계속 이제 기획을 했던 이제 갤러리로서 있다가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한남동으로 재개관을 하면서 박영덕 화랑에서 BHAK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바뀌면서 재개관을 한 갤러리고요. 네, 저는 그 갤러리 내에서 이제 디렉터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디렉터라 하면은 지금 박원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런 업무들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이제 작가 발굴과 전시 기획, 그리고 그 작가들이 어떻게 시장에 나가서 또 다른 또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이제 길을 닦는 역할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이제 고객들 관리 또는 이제 그 고객들의 니즈들을 맞춰서 좋은 작가들을 소개해드리는 일들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회사 대 회사가 연결할 수 있는 약간 B2B 개념에 있는 이제 작품에 대한 아트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이제 업무들을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박원재 대표님께 개별 질문 하나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NFT 행사기도 하고 파인아트를 주로 다루는 갤러리에도 이제 NFT에 대해서 컬렉터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작가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는지, 있다면은 주로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NFT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런 열기가 분명히 미술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기대도 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은 NFT가 작품을 사고 파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NFT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NFT라는 게 사실은 그 작품의 그 자체보다는
작품의 파일이 업로드된 그 파일 주소와 그리고 오너십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은 서티피케이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왜 우리가 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NFT 아트 시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논의할 때 디지털 아트와 NFT 아트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면 사실은 좀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또 하필이면은 썩 긍정적이지만 않은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미술을 뭐 평생 해왔고, 또 그 진보적인 개념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좀 어설프게 뻥 터지는 것보다는 좀 짚을 건 집어 나가면서 단단하게 키워 나가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그 혼재해서 쓴다는 게 저도 되게 이제 갤러리에 있다가 NFT로 넘어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탄탄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공감을 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디렉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기획자로 있으면서 약간 느꼈던 건데,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조각, 회화 아니면은 뭐 설치 이런 식으로 특정 카테고리로 전시를 하는데, 만약에 디렉터로서 NFT 작품,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과 기존의 캔버스, 조각 설치 이런 작품들을 같이 다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시라든지 아니면 평론이라든지 페어에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걸 리딩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마침 또 좋은 타이밍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키아프 2021년에 나갔을 때 NFT 작가를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체 작품부터 저희가 이제 컨템포러리로 다루고 있는 이제 회화 작품까지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그 한쪽 코너에는 NFT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NFT의 작품을 조금 소개를 하는 기회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기준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해도도 조금 많이 부족하시고, 특히나 NFT를 이해하고 계신 분과 미술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박원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혼동과 혼재가 굉장히 많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이라도 미술 쪽에서 풀어내는 NFT는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약간 저희도 새로운 시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거는 미디어 작품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을 때, 요즘 NFT라는 어떠한 시장에서 이런 NFT화된 이런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작품을 갖고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이제 장착을 해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원하는 사이즈와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어떠한 형태에 있는 사이즈를 저희가 쉽게 말하면은 그냥 디스플레이된 모니터화 된 거죠. 근데 이제 작가님이 원하셨던 사이즈는 정사각형, 정방형 사이즈였기 때문에 아마도 SNS나 그런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했던 이제 그 썸네일을 이용한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래서 4박 5일간 4일 정도는 NFT 실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계속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고,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적인 약간 작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시니까, 사실 이제 페어장에 와서 작품만 보고 가시다가 NFT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이제 나가시게 되는 약간 출국길에 이제 한번 만들어드리는 기회를 한번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데, 사실 저희도 이번 연말에 소소하게 NFT 작가들을 조금 모아놓고 전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는 좀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NFT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미술 시장 안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아웃풋으로 보여드려야 될지는 좀 작가님들과 계속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일단은 보여드리는 게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개념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부분부터 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은 현실 세계에 있는 플레이와 게임상에서 움직이는 플레이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는 게 열리는데 한 게임을 특정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큰 게임 시장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필을 조금 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 있어요. 그 뭐 그 롤이라고 하나요? 그 이제 네. 그 게임을 관람하기 위해서 실제로 정말 그 장소까지 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중계하는 상태를, 중계권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런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실제 우리가 보는 전시는 월드컵을 관람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FT에 관련된 작품들은 그 게임상에 있는 그 롤이라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든가 그런 게임에서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전시 계획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 병행을 하면서 같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세상이라고는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있는, 쉽게 말해서 간단한 설명을 온라인상에서 있는 미술품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오프라인에 있는 미술품과는 어떤 어울림을 가져주면 좋을까라는 연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어, 게임 기회는 저도 사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되게 와닿네요. 되게 좋은 설명 같아서 저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인데 질문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순서를 조금 이제 바꿔가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 이어서 그 NFT 시장에서 이제 유명한 하나 작품하고 기존의 이제 파인아트 시장에서 유명한 작가와 작품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그게 이제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느 거든지 예술이라는 게 이제 안목이나 취향을 많이 타는 분야고 그래서 그 시대를 관통해서 약간 작가와 작품을 보고 평가하거나 뭐 좋다 안 좋다 뭐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이분은 내가 스폰서 같은 걸 해주고 싶다. 일종의 이제 이런 선별하는 안목이 되게 중요한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께서 이제 정보가 별로 없는 처음 보는 작가나 작품을 대하실 때 주로 어떤 가치나 판단 기준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순수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먼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걸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다른 모든 제품들과 확연히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뭔가 불편했을 때 더 편하게 한다든지 없는 걸 있게 한다든지 느린 걸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분명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아트는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역할인 거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 현대 미술의 에센스 안에는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져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미술사라는 맥락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던져지고 논의됐었던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갤러리라든지 미술관들이 해야 될 역할도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거르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NFT에서 나오는 작가들과 기존 작가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 NFT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미술계 안에서도 아직 익숙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미술 시장에서 그 정제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NFT 아티스트라고 소위 부르시는 분들이 미술사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사실 검증받지 못했을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고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아까 방금 대표님께서 이제 갤러리 미술관의 역할, 거르는 역할 이런 걸 말씀해 주셔서 이제 질문을 하나 또 넘기고 싶은데 잠깐 제가 일하면서 많이 들었던 건데 갤러리에서 일한다고 하면은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갤러리아냐 백화점이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게 파인아트 인더스트리와 일반 다른 분야에 계신 일반 분들은 사이에 괴리가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나 미술관이나 뭐 아트센터, 뭐 이런 복합문화공간 등등이 많은데 이런 것 중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 갤러리랑 미술관이 어떻게 다른지, 갤러리가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고 차별화되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혹시 디렉터님께서 설명이 좀 가능하실까요? 미술관과 갤러리에 대한 이제 가장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영리와 비영리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또 깊은 곳에서는 어떤 다른 방향성을 가진 미술관만의 색깔, 갤러리의 색깔들이 다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두 가지 틀만 봤을 때는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의 기능은 상업 이제 갤러리로서 이제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약간 부분들이 미술관과 갤러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가끔씩 이제 많이들 저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미술관에 갈 때는 뭐 물론 무료 전시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티켓을 끊고 그 티켓을 끊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작품들을 관람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갤러리 같은 경우는 물론 갤러리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갤러리는 이제 작품을 감상하시는 데는 무료고요. 하지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찬스가 이제 주어진다라는 게 아마 두 가지의 차이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물론 기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되게 차이점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영리와 비영리. 갤러리는 영리적인 공간이고 미술관은 비영리적인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인지를 하시면은 갤러리와 미술관에 대해서, 뮤지엄에 대해서 충분히 약간 구분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추가적인 질문인데 사실 미술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갤러리 운영 방식의 좀 큰 틀이 미술관이랑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영리를 추구함으로써 갤러리가 뭔가 좀 더 뭐랄까 진취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경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그게 영리의 역할과 비영리의 역할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가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의 목적을 할 경우가 더 많거든요. 물론 그 사립미술관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립미술관마저도 사실은 어떤 판매나 그 티켓 세일즈가 주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화두를 좀 건드려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해 나가는 그 교육적인 펑션이 미술관에 미치다 보니까 사실은 또 퍼블릭 펀드가 인버블 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그 취향이라든지 말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드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갤러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펀딩 자체가 자체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갤러리스트의 주관이 훨씬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의 개인전이라든지 이런 전시를 할 때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기보다는 그 개인이 훨씬 더 드러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시 기획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는 확실히 갤러리 대표님, 디렉터님께 들으니까 이해가 되게 잘 되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두 분, BHAK는 이미 피아프에서, 페어에서 약간 그런 컨셉으로 기획을 하셨다고 했고, 사실 국내외 많은 갤러리들, 뭐 크리스티 소더비 옥션하우스,
뭐 에르미타주 같은 미술관, 국내 관성미술관까지 되게 많은 미술 기관 단체들이 NFT에 진입했거나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약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NFT 열기를 과열이다 곧 꺼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이게 뭐 미술 시장에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약간 요거는 현실적인 그냥 정말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실 뭐 아까 계속 이 같은 예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게임을 별로 즐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NFT가 저한테는 조금 낯설더라고요. 근데 미술계 내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현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용을 써서 아이템을 사고 아니면은 뭔가 코인을 얻고 약간 이런 행위를 거의 안 해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런 류의 게임에서 되게 굉장히 낯설지 않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으신 거죠. 아, 이 가상세계에서도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아, 가상세계 내에서도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라는 이제 이해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진 게임 공간이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본인의 공간을 만들어서 본인의 전시실을 만든다라는 개념들을 굉장히 크게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보고 나니 시장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조금 달라지기도 했고,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순수 미술을 다루면서 실제로 오프라인에 있는 실물을 보는 작품을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누군가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NFT라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NFT의 어떠한 창작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림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단순한 그림이 추상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작업도에 대한 이제 농도가 감상적으로 갔을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갔을지는 작가마다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NFT도 아마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 보는 세상인지라 아무래도 이렇게 한 게 과연 이런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걸까? 아, 이렇게 그린 것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과연 더 좋은 작업물일 걸까라는 이제 의문을 계속 던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화된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구체화되지 않은 그림이 좋지 않은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처럼 NFT도 아마 그 정도 선상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NFT가 이 지금 현재 미술 시장과 진짜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게 엄청난 흐름의 변화였어요. 트렌드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봤던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NFT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이미 그거는 인기가 다 시들어진 상태였고 정말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이게 얼토당토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떠한 텍스처도 아닌 약간 느낌이 있는 것들이 마치 그림판에서 이렇게 낙서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불과 3개월 전이었는데 지금 또 들어가 보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빠른 시점이다 보니까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불안감도 좀 있을 뿐더러 반대로 그냥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계속 공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가님들한테 또는 NFT를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도 저도 꾸준히 공부해야 되고 꾸준히 알아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한데 너무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 코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랑은 진짜 다르게 개장을 하고 폐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내내 계속 로테이션이 돌기 때문에 NFT 마찬가지로 그 시간차가 계속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제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보면서 소통을 해나가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약간 중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첨언을 하자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꽤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뷰로 보시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NFT 아트를 장르로 보기보다는 툴로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예가 저는 MP3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P3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앨범이라는 개념으로 샀잖아요. 근데 그 앨범을 산다는 게 꼭 음악을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착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앨범에 담겨 있는 음악을 들었던 것뿐이고, 그걸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앨범이라는 포맷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뒤로 MP3라는 게 이제 상용화되면서 MP3라는 음원이라는 또 새로운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 360D라는 게 또 유행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레코드 레이블들이 작가들과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그 앨범 세일즈의 퍼센테이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뭐 지금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앨범을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음원은 뭐 거의 공짜다시피 틀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가 인지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뭐 멀천다이스라든지 공연 수익이라든지 인도스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게 퍼센티지를 받는 형식의 딜로 됐거든요. 근데 저는 NFT가 사실은 미술 시장에 오퍼할 수 있는 게 조금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그게 어떤 모양새로 갈지는 저도 그 전망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단순히 NFT 아티스트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것들이 옳은지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작가라도 NFT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던 어떤 거래 또는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어떤 컨트롤 타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탈중앙화 조직 DAO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고, 다음 세션이 마침 커뮤니티 기반의 NFT 프로젝트의 루트에 대해서 좀 나올 텐데, 약간 바텀업 방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절대적인 중개인 신뢰 조직이라기보다는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하고, 제 유튜브로 댓글 보는데 꼬마님이 세 분 다 웃는 모습이 이쁘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순환이 빠르다고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분이 네, 저도 이거 공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훅 지나가고 있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 시간은 조금 이제 한 35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이제 리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분께 모두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 이제 작가와 같은 생산자가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어떤 소비자 포지션인 컬렉터 이런 거 포지션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개자, 일종의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빠르게 시대가 트렌드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미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약간 마지막으로 인문 컬렉터를 꿈꾸는 분들, 큐레이터, 기획자, 갤러리스트를 꿈꾸는 분들이 언젠가 이 영상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좋은 레퍼런스나 경험담? 그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찬 디렉터님 먼저 하시겠어요? 네. 저는 제일 어려운 단계의 질문이기는 한데, 작품을 구입을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약간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런 얘기는 제일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품을 구입하시는 거에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지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에 일단은 올바른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은 진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좋은 작가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셔도 각국에 여행 가셔서 식도락을 즐기시는 것 같이
좋은 작품들은 해외에 나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좋은 작가들은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작품들이 자기한테 뭔가의 울림을 줬다, 뭐 어떤 그런 이유들이 되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 어디서 작품을 어떻게 구매했는지가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고 과거에서도 많이 그런 일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일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박원재 대표님이 이제 어떤 투자와에 대한 가치도 있을 뿐더러 또 자산에 대한 가치를 두시면서도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취향과 취미로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서 되게 다양성에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어디에 퍼센테이지를 우선적으로 둬야 되느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 어디에서 어떻게 작품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꼭 보증된 기관 내에서 작품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보증된 기관이 아니라 거래 간의 개인 간의 거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작품이 보증된 기관 내에서 작품이 구매가 된 작품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작품을 받았다 막 이런 이제 루트들은 사실 구두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누구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을 서줄 수가 없고 증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그 작품에 대한 값어치와 작품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갤러리 또는 또 옥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보증을 내세워줄 수 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구입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은 커뮤니티가 생겨서 서로 간의 개인 거래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때는 언제든지 그 작품을 전시를 했던 갤러리에 문의를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옥션에서 만약에 낙찰된 작품을 구입하시게 된 경우에도 그 옥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은 다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얼마짜리를 작품을 샀느냐 아니면 어떤 작가를 얼마 주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의보다는 어떤 작품이 정확하게 보증된 기간 내에서 전시를 한 기록을 갖고 있는 작품을 사셨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항상 염두를 하시면서 작품을 한 번씩 보시고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어떤 컬렉팅을 하시더라도 전혀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이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부분만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찬 대표님이랑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동시에 여기 NFT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다 탈중앙화를 외치시는 분들 앞에서 특정 기관에 가서 사라는 말이 얼마나 먹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걸 굳이 좀 다른 쪽이랑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T 아트를 사시는 이유가 정말 본인이 좋아서 사시는 거라면은 그럼 본인한테 부담 없는 선에서 진짜 좋아하시는 거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투자다 하면은 사실 이렇게 어떤 기관이 없이는 정제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데 등록된 회사다 그러면 샀었을 때 이게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발품을 팔면서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다니고 거기에 투자를 했었을 때 그걸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물론 뭐 100배, 1000배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NFT한테도 좀 비슷한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올인을 뭐 영끌해서 투자를 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미술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NFT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개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더 긍정적인 방식의 미술계로 만들어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그 연끌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해서 NFT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보다도 더 약간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NFT 하시는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가격을 어떻게 매겼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저희도 이제 원재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작가님을 만나고 작가님에 대한 어떤 작품가를 매길 때 되게 오랜 디스커션을 갖고 난 다음에 작품가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가격은 자기가 이 정도면 좋겠다라는 약간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매긴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작가님들은 뭐 NFT에서 한 4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어떤 작가님들은 뭐 2억에 거래가 되고, 어떤 작가님들은 막 몇백억까지 올라가는 약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보다가 여쭤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사실은 매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약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아직 정제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아, 여기에는 큰 돈이 들어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관이 들어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위험성을 좀 느끼기는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게 파이낸스 갤러리 분들 모시고 이제 NFT와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댓글 채팅이 활발하네요. 되게 코멘트들, 좋은 코멘트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스님, 꼬마님, 벤츠스님 다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약간 코인 토큰의 파생 상품이라는 얘기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는 이 씬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조금 더 뭔가 뭐랄까 자정이면 자정작용,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 밤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아마 또 어디선가 뵐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범준님, 원재님, 기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을 바로 마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트계에 가장 큰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NFT에 대해서 솔직한 평가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언제든 저희 갤러리에서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